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미술협회 이광수 이사장님을 모시고 미술협회에 대한 다양한 사업과 그리고 2022년도 계획, 처음에 우리 이사장님 되셨을 때 공약이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루두루 질문하기 위해서 이광수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이제 말이 일반화되고 일종의 이제 범화된 단어인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슨 기술의 진보, 발전, 이런 얘기를 주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아트잖아요, 아트. 네네. 근데 아트라는 장르도 미술이니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저는 우리가 아트 하면 일반적으로 미술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예, 디자인 개념이 없는 한 어떤 상품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그런 시대에 미술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미술협회가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초에 우리 이사장님 당선되시고 복지에 대한 얘기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참여에 대한 얘기, 소통에 대한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사업을 굉장히 또 많이 우리 협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키아프도 있고. 근데 그동안의 과정,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한꺼번에 쫙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저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듣는 분들도 빨리 이해가 되려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네,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질문이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인류는 이제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예술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새로운 국면에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례 없는 일이죠. 예, 전례 없는 일이죠. 어쩌면 인류가 가장 크게 한번 단위를 나눠본다면 르네상스, 그다음에 지금인 것 같아요. 예, 뭐 때문에 아예 큰 덩어리 나누면 크게 나누면 르네상스와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우리가 닥친 이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정리가 되느냐? 저도 처음 그렇게 구분하면 처음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르네상스 때 그 자본 이동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발생이 됐죠. 르네상스라는 그런 거대한 그 문화 혁명이 일어나기까지는 자본이 필요했고, 그렇죠. 그 자본의 이동에 대한 어떤 그 조건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자본이라는 게. 자본. 그 자본이라는 거는 인류 일반사 말고도 전쟁사에서도 많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로마 시대 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인들을 이제 활용했던 것도 있고. 근데 르네상스 초반에 화폐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코인이었죠. 주물, 동전이었죠. 근데 거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본에 대한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글자를 자본화시킬 수 있는 일이 발생이 됐죠. 딱히 집어서 얘기하면 메디치 가문의 메디치라는 분이 자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만든 장본이라고 보면 되죠. 쉽게 말해서 글자를 기호를, 물론 기호는 그 전에도 있었죠. 동전에도 기호가 들어가죠. 우리 이제 미술하는 사람들 기호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 개념에서의 이제 이 세상 인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조건이 화폐인데, 화폐라는 것은 종이나 천이나 이런 데다가 그 문자, 기호를 넣어서 그거를 자본화시킨 것이죠. 그 전에는 이제 그 주물에다가 그 황제의 얼굴을 넣는다든가 해서 그렇죠. 시저 황제의 얼굴도 넣고 이런 식으로 동전에다가 그렇죠. 코인. 그게 자본의
이동 수단을 쓴 네, 거죠. 예. 화폐라는 것이 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자본 이동에 대한 문제잖아요. 자본 형성, 예, 예. 자본을 이제 옮겨서 아니면 ASP에서 옮기고 뭐 네, 이런 문제죠. 그것이 지금의 화폐를 만들었고 네, 예. 그다음에 지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유가증권을 만든 지금 저기 발단이 된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자본이 크게 모일 수 있었고 예. 결국은 주식이라는 형태도 그거의 연계선상에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대 자본이 형성이 되고 예. 지금 문명을 이룰 수 있는 무슨 주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자본이 모일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제화가 된 거죠. 아.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영향으로 산업혁명이 또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본을 이루는 게 인간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본의 편중과 자본의 분배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뭐 사회주의 혁명도 일어난 것이고 사실 시민혁명도 그래서 일어난 거죠. 시민혁명. 네, 시민혁명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죠. 네, 그렇죠. 종교혁명도 어쩌면 네. 그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자본 이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귀족 왕 계급 말고도 일반 서민이 아니면 노예 계급도 자본이 형성이 되면 나름대로 또 계층 이동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인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이제 종교혁명도 일어난 것이고 예, 예,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자본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지금이 어떻게 지금은 두 번째,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본이라고 요 하시고 뒤에 보니까 있으시네요. 예, 예. 예, 예. 네. 내용 중에 이제 그 가상화폐 개념이죠. 가상화폐. 가상화폐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컴퓨터의 발현이죠. 그리고 이동하는 컴퓨터, 쉽게 말해서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 이동 수단에서도 가능해진 거죠. 쉽게 말해서 모바일 폰, 스마트폰 예, 예. 이거로 인해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얼마든지 전 인류에게 다 확장이 됐고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 자본 이동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본 이동도. 네네. 자본 이동이 가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다가 이제 손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이동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것이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르네상스 때처럼 코인을 가지고 군인 월급을 준다든가 무슨 전쟁 물자를 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마차로 하는데 식구가 봤자 뭐 그렇죠. 부대 하나 예, 무장하는 예. 것밖에 더 되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를 갖다 종이 하나에다가 쓰고 딱 하고 거기서 현지에서 예, 조달하고. 그걸로 조달하고. 그 신용을 그 근본 그렇죠. 기본으로 해서. 그러자면 여러 지역에서 예.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그렇죠. 있는 그게 나라와 나라 중요하거든요. 간에. 다 인정을 해야만 가능한 그렇죠.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아. 저기 우리나라하고 가장 먼 데가 아르헨티나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예, 있잖아요. 예, 예. 거기하고도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문자나 글자가 예. 종이나 화폐에 이제 뭐죠 천이나 이런 데다가 쓰여지는 게 아니라 거기다 새기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자로 해서 네, 전파와 전자로 인해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게 근데 그 미술하고 어떤 겁니까? 그런데 네.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또 새로운 개념이 딱 작년에 생겼습니다. NFT. NFT. 아. 예. non fungible 토큰. 그 네. 토큰 있잖아요. 예. 가상화폐의 개념입니다. 가상화폐는 세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그다음에 사이버 화폐, 그다음에 디지털 화폐도 사이버 화폐의 일종이고, 예, 예. 그다음에 NFT, 이것도 사이버 화폐의 일종이죠. 근데 왜 그런 구분을 하느냐? 기축 통화와 관계된 것은 디지털 화폐라고 봅니다. 그 디지털 화폐는 변동이 없어요. 기축 통화와 1대1로 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네. 미국에서는 벌써 시행을 했죠. 예. USD, 그러니까 US 달러 토큰. 토큰. USDT. 달러 토큰. 아, 그렇게. 중국에서도 발행했죠. 네. 이번 뭐 올림픽을 그걸로 활용한다고 우리는? 하더라고요. 발행 안 했죠. 그럼 우리가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뒤처지는 거죠. 빨리 발행해야지, 그럼. 빨리 발행해야죠.
왜냐면 이게 그 NFT의 기본 개념이 신용인데, 아까 뭐 위장 얘기 나오지만 네네. 위장할 수 없는 게 NFT가 더 훨씬 더 네. 안전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예, 그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그게 그 가상으로 하는 게 1대1로 보는 게 아니라 만인이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죠. 위작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NFT죠. 그 예, 예, 말씀이. 예, 예, 예. 근데 일반 이제 사이버 화폐를 보면 예. 누구나 발행할 수는 있습니다. 네, 발행은 내가 누가 할수 발행해요. 예, 예. 근데 이걸 누가 인정해 주느냐 그렇죠. 문제거든요. 예, 예. 이걸 만약에 나 혼자 발행했는데 어떤 저기 중국집 가서 뭐 중국 음식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난 이거 뭐 안 써요. 그러면 이건 화폐로서의 그렇죠. 자본 이동 개념으로서 역할이 없잖아요. 가치가 없는 거지. 예, 화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화폐는 그 수만 개의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은 인정을 발굴이 받는 됐다고 거니까. 그러잖아요. 네. 그 개념이거든요. 근데 NFT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아이. 아까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기축 통화와 관계된 거는 예. 그 나라에서 규정한 거니까 그냥 해결이 됩니다. 그 오케이. 나라 안에서는 되는데 기축 통화 개념이 한국 기축 통화가 원하고 세계 기축 통화는 달러잖아요. 달러.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달러에 연동한 가상화폐를 만든 게 USDT죠. 대신에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US 달러와 같은 똑같이. 세계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중심으로 해서 달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뭐 1,200원이 1달러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달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세계 기축 통화잖아요. 네. 그런데 나라마다 기축 통화가 기축 가상화폐가 필요하죠, 이제는. 그렇죠. 심지어는 앞으로는 대기업의 월급도 기업에서 그 고용원 그 뭐죠 보수로 급여. 급여를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세상이 바로 올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머지 않은 네. 세상이죠. 사실은 일부 나라는 아예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 공식적이 아니라 그 나라의 기축통화를 기축통화처럼 가상화폐로 똑같이. 하겠다고 선언한 나라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세계의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화폐가 그 나라 화폐가 어떻게 변동되느냐 가지고 결정이 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만든 자동차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싸요. 예. 우리나라 물가가 인프라가 그렇죠. 약하니까. 네. 아니 인프라가 센 거죠 오히려. 독일에서 만든 거는 비싸요. 그래서 독일에서 한국에다가 뭐 회사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네. 여기서 저 제품을 여기서 만들고 판매를 하고 네. 여기 가격으로 책정이 되죠. 네. 대신에 독일하고 국가 간에 그 협약을 맺은 경제 협약을 맺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구입해 가니까 우리나라도 또 좋죠. 좋죠. 우리는 또 수출되고. 예, 그게 이제 그 섹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예. 제가 따로 말씀을 전문 용어 안 하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대충 이제 일반인들이 예, 이렇게 전문 이해가 용어 잘 될 못 겁니다. 알아들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그 나라 통화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물건을 수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나라, 그러니까 세계에서 강대국일수록 세계 기축통화를 갖고 싶어 하지요. 그렇죠. 예, 지금 미국이 그 역할을 해왔는데 네. 그 기축통화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거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거를 도전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 아니겠어요? 중국이 기축통화 아직 아니거든요. 네. 전 세계 유통에 아니죠. 근데 그걸 도전하려고 예, 지금. 세계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민족이 또 중국 민족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고 싶은 나라가 중국이니까 빠르게 만든 게 이제 중국 기축통화 저기 그 가상화폐를 만들었죠. 가상화폐를 빤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강대국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빨리 금융에 대해서 빨리 접근을 해서 좀 세심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너무 초두부터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사실 미술 시장은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국가의 정책입니다. 네. 지금 문화예술이 어쩌면 화폐를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류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NFT인데 NFT도 가상화폐의 일종입니다. 초창기 가상화폐로 본다면 어쩌면
저거 있죠. 카드 같은 것도 가상화폐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초창기 발생한 예. 형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는 카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플리케이션,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만 다니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가상화폐 세상으로 넘어가는데 가상화폐를 어떻게 그 나라에서 조절해 주느냐, 정책적으로 그걸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그 나라의 미래의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는 문턱에 와 있지만은 그 다음 단계는 지금 말씀하시는 가상화폐가 됐든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계를 우리가 먼저 점령하고 먼저 인정받느냐가 이게 중요한. 그래서 중국이 막 치고 나가기 위해서 지금 가상화폐를 개발해서 기초통화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운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캠페인이. 그건 이제 국가 지도자들이나 정부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트렌드에 너무 뒤처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 말씀하신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NFT를 좀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화폐는 바탕이 없어요. 그냥 국가에서 그 경제 실정에 맞춰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경제 지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무슨 뭐 소비자 지수 같은 거는 맥지수라고 하는데 맥지수라는 게 뭐냐면 맥도날드 판매된 그걸 계측을 해서 그 지수를 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지수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맥지수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의 그 여러 가지 지수, 경제적인 지수가 뭐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걸 일일이 설명하기 그렇고. 그렇죠. 그거를 판정해서 그 나라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만큼의 화폐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너무 오버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고, 그것이 너무 모자라면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과거에 여러 번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했었던 것도 있고. 근데 지금은 새로운 국면이라는 게 어떤 그 정부에서 통제하는 그러한 화폐보다 요즘에 가상화폐에서 또 탈중앙화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과 연계되지도 않고 정부의 저기도 받지 않는 거죠. 뭐 원어로는 뭐 새로운 화폐 체계가 생기는 거죠. 네, 또 생기는 거죠. 앞으로 계속 생깁니다. 중앙 통화에 간섭을 받지 않고 새롭게. 디센트럴라이즈.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죠. 그것이 붙은 것이 어쩌면 앞으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겠죠. 이게 어쩌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세계의 금융이 그냥 그 어쩌면 그 원피스, 그러니까 그 우리 글로벌 얘기가 올림픽 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가수가 올림픽 때 불렀던 노래. 손에 손 잡고. 손에 손 잡고. 전 세계 손 잡고. 그거잖아요.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진보적인 노래야.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그 개념인데 이것이 이제는 경제에서 묶이게, 화폐 개념에서 묶이게 된 거죠. 그러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발행하면 뭐예요? 한국 돈 가지고도 못 쓰는 나라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많죠. 아직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초통화가 아니잖아, 사실. 근데 탈중앙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것이 미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이거 무슨 말이야. 그걸 설명해서 또 다른 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미술을 가지고 나라가 부자로 사는 나라가 있어요. 미술을 가지고 부자로 사는 나라 많죠. 많죠. 뭐 저기 네덜란드도 부자로 살고, 예를 들어서 유럽은 많죠. 유럽 많고, 미국도 사실은 미술 시장이 어마어마하고. 그 정책을 씁니다. 그럼 어떻게 정책을 쓰느냐? 선진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 나라를 하나 정하겠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예술 전체를 가지고 먹고 산다고 하지만 딱히 미술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프랑스가. 그건 다른 나라에서 탈취한 그 유적 유물을 갖다 전시해가지고.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게 이제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나폴레옹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폴레옹. 사실은 미술 작품 때문에.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 형님이 그렇게 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전쟁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사실 나폴레옹이라는 분이 그런 기저를 만든 거는 맞아요. 정신 세계를 프랑스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폴레옹이라는 분은 업적을 놓고 보면 시민혁명을 성공시킨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주 기초 장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민혁명에 선대 서가지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긴 거죠.
생각한 거죠.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루어진 것이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외국인한테도 연금을 줍니다. 연금을. 예. 이제 한국에서 프랑스 저 나폴레옹 때부터 그렇게 된다 보죠. 나폴레옹 때부터는 아니겠지만 어느 적정 시점에. 네. 자, 지금 생각해 보시면 프랑스 사람도 아닌데 프랑스에서 연금을 받는다. 그게 무슨 역할을 해줄까요? 특히 프랑스에서 미술품, 예술가들 그 중에서 특히 미술. 왜냐면 다른 예술가들은 요게 조금 어려워요. 맞아요. 프랑스 안에서 그 실적이 남는 미술품을 판매한 실적이 남는. 그래서 미술품 판매했으면 뭐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 작가한테는 연금을 줍니다.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연금 주는 거 약간의 있고. 그 떡밥을 주고 너희 재능 여기다 다 토해놓으라는 거. 그렇게 보면 아주 일반 부정적이겠지만 부적합한 발언이죠. 근데 이렇습니다. 네. 이제 조건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그 미술품 판매하는 것이 이제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그게 이제 조세물납자 연계이 된 얘기예요. 얘기가 이제 조세물납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하려면 이제 좋은 작가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세계에서 좀 그림 좀 한다 그러면 다 오는 거야 프랑스로 가는 거죠. 결론은 결론은 프랑스에다 작품을 남기게 되겠죠. 그렇죠. 되게 머리가 네. 좋다. 되게. 그럼 프랑스에도 작품을 남기게 되면 그 프랑스가 시장이 형성이 되죠. 그럼 세계적으로 좀 난다 하면은 작품까지 가져가요, 아예 프랑스로. 그러니까. 네. 한국 사람도 많잖아요. 프랑스에서 성공했지 한국에서 그러니까 프랑스가 굉장히 그 미술 작품의 기초 통합화를 했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정답을 말씀하시네. 네. 미술 작품은 그렇게 보니까 대단히 뛰어난 교조이구나. 뭐냐면 모든 예술이 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술은 미술품이 있으니까 영어로 아트워크. 오케이. 아트워크. 작품.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술 말고도 있으니까 아치웍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미술하면 아트워크 이게죠. 워크. 그냥 복수를 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나라죠. 왜 그러냐면 노래를 했어요. 네. 노래했는데 거기 뭐 물건이 없으니까 저작권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공연하면 뭐 돈이 되겠지만 이렇게 어떤 세금을 거기다 내고 하는 그런 저희가 없잖아요. 결론은 미술품이 있으니까 그것이 핵심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미술의 나라가 되는 조건이 된 거죠. 지금도 미국보다 더 프랑스를 하잖아요. 생각하죠. 맞아요. 프랑스. 네. 그리고 프랑스 여행 가보십시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을 딱 하나를 뽑는다 그러면 모나리자의 미소. 모나리자의 미소. 네. 작가가 누구예요? 이태리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태리. 그러네. 예. 이태리 사람인데 작품은 지금 작품은 프랑스의 뭐 루브르 궁에 있잖아요. 그 원래 그 누구지 다빈치가 원래 죽을 때 이태리에서 죽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프랑스에서 죽었잖아요. 프랑스 그 왕궁에서 죽었나? 그 분인데 프랑스와 누구던가. 뭐 그냥 복잡한 얘기니까. 근데 그거는 프랑스에서 선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른 굉장히 센 사람이요. 무슨 뭐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지금까지 구체적인 얘기 안 할게요. 좀 조심스러운 이게 공개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모나리자의 미소 지금 얼마 할까요? 글쎄요, 뭐 한 10조 원? 10조? 야, 어마어마하네. 안 팔아요. 프랑스 아무리 많이도 팔지 않지. 10조는 아니라 100조 원 줘도 안 팔아요. 팔 이유가 없죠. 자, 그러면 뭐 어떤 조건이 되냐 하면 요건 이제 NFT와 이제 앞으로 관계된 얘기 됩니다. 이제까지 역사상 돈을 대신 할 수 있었던 물건이 문화예술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술품이었어요. 미술품. 근데 지금 NFT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미술품 아닌 것도 예술품화 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술품이라는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습니다. 웬만한 이제 이제 음악가한테 하면 작곡하면서 난 작업한다 그래요. 그리고 작품 만들었다 그래요. 작품이죠. 원래 품은 물질이 있어야죠.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뭔가 있어야죠.
우리 미술 용어로는 현존하는 질량을 갖고 있는 현존하는 물건을 뜻하죠. 작품. 예, 미학적인 작품. 예, 예. 근데 그건 엄격하면서 작이지 작품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작업이지 그냥. 네, 작업이죠. 예. 근데 작품이 있는 게 미술이잖아요. 그런데 예. NFT로 인해 가지고 예. 그런 모든 장르가 작품화 시킬 수 있는 게 NFT를 통해서 이 시대에 온 겁니다. 오케이, 아까 그게. 사이버 화폐가 약 10년 전부터 예. 굉장히 이제 많은 시자가 됐죠. 예. 근데 NFT가 생기면서 사이버 화폐가 바탕이 있는 사이버 화폐가 생긴 게 NFT입니다. 기준이 있는 모든 화폐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지금 우리가 NFT 하면 항상 그 예술품에서 미술 작품을 주로 얘기했지요. 근데 바로 NFT는 네. 이제 뭐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는 예술품은 문화 내지는 인문 사회 방향의 분야였어요. 자연과학 문명 쪽에서는 예술품이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부터 꽤 오래전에 변기를 갖다가 미술품화 시킨 작가가 있습니다. 그 누구지? 마르셀 듀샹. 네, 마르셀 듀샹. 네. 좀 말씀 끊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네. 변기에다가 예. 그 공산품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문명적인 제품이죠. 제품이에요. 네. 작품이 아니라 작품과 제품이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다 사인하고 예술품을 시켰어요. 네. 문명적인 요소, 그것도 공산품, 그냥 대량 생산하는 거를 네. 갖다가 굉장히 그 예술품이라 그러면 굉장히 하이 클래스로 보는 어떤 특정 클래스로 보는 데다가 집어넣었어요. 당시에는 엄청 욕을 먹었겠죠. 네. 근데 그게 예술품화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 저기 그것이 피카소의 그 황소가 자전거 거꾸로 안장 예. 해가지고 황소 그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것도 비슷하죠. 이제 조금 다르죠. 그래도 그거는 이렇게 뭐 접합도 시키고 뭐 변형시켰는데 이건 제품 그냥 그대로를 안 하고 이건 제품 그대로. 그대로 갖다 놨고. 예. 어떤 그 의도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거는 액션이 들어갔고. 다르구나. 예. 그런데 NFT는 지금 그 역할을 충분히 실행하는 조건이 됐죠. 음악도, 스포츠도, 네. 심지어는 회사 정관도, 어떤 애가 태어난 것도, 어떤 사람이 죽은 것도 다 작품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NFT. 문화예술품화 시킬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품화 시킬 수 있는. 네. 근데 이건 예술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발생하는 게 문화예술품이에요. 네. 시간이 지나면 발생하는 것이, 네. 올라가는 것이, 비싸지는 것이.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과학적인 건 시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근데 인문사회학적인 부분이 들어간 스토리텔링에 대한 것은 아까 얘기한 문화예술품, 문화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더 상승해. 상승합니다. 그게 박물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뭐라 그래요? 고미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볼펜이 하나 있는데 100년 전 거였어요. 네. 그냥 그때 공산품이었는데 그냥 지금 있으면 시간이라는 문화적인 그 시대에 이런 걸 썼다라는 문화적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한 10만 원도 할 수 있습니다. 잘하면 100만 원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표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우표를 발생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 가치가 자꾸 축적되는 거야. 그 당시에 문화를 거기다 담아놨기 네. 때문에 그것도 네. 그냥도 아니고. 그런데 이 볼펜이 고종 황제께서 쓰시던 볼펜이다. 완전히 다르지 이건. 그럼 예, 1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1억도 원. 하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사건이 또 있습니다. 어떤? 하필 한일 합방 때 썼던 볼펜이다. 아유, 그럼 뭐 그러면 이거 100억 팔 수가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런 겁니다. 그게 스토리가 문화품인데 인문학적 사고나 철학적 스토리텔링이 네. 된 거면 예.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그냥 스토리텔링은 가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가짜가 아닌 리얼리티가 들어간 문화품이면 그것도 고미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술이라고 하죠. 그런데 미술은 그렇죠. 아트라고 합니다. 미술은 아트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모든 예술도 아트라고 하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아트. 바로 이런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미술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용품도. 문명적인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것은 그 내용 안에 철학이 가미됐다라는 얘기를 넣어주죠. 철학이 가미된 모든 것은 미술이다. 그리고 미술은 우리가 쓰는 말이고 영어는
시각 비주얼 아트죠. 비주얼 아트. 예. 그리고 파인을 붙이면 더 좋은데 그냥 아트죠. 그래서 아트를 대명사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술도 아트를 쓰는 거고요. 자, 여기서 NFT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문명적인 거, 자연과학적인 거 다 통틀어서 미술품화 시킬 수 있는, 미술품으로 얘기 안 할게요. 네. 아트워크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조건이 된 겁니다. 네. 세상이. 이건 내가 지금 선서하는 거예요. 선고하는 거예요. 네. 세상을 향해서 제 논리를 발표하는 장입니다. 네, 네. 예. 요것도 NFT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와, 그 이런 중요한 말씀이시죠. 대체 불가능한 내가 네네네. 인류 최초로 이거를 공식 선언했다라는 네,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라는 다 기록이 됩니다. 예, 네. 기록을 해놓으시고 네, 네. 요걸 NFT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사적으로 연결 이제 그럼 여쭤보고 싶다는 거 바로 말씀. 네. 지휘자시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쪽 저기다가 저 지휘하시는 그 뭐죠? 그 팀과 네. 저거 NFT 하면 어떨까요? 그 품 만들기 딱 좋잖아요. 그치, 되죠. 네, 제가 건의하는 건데 받아주셔도 좋고 아, 그럼요. 받아주셔도 네, 네, 좋습니다. 예, 예. 제가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첫 질문이 미술협회 시작한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정확하게 10개월 됐습니다. 네. 11개월 들어갑니다. 11개월 한 중반 됐는데 네. 이 시점에서 성과를 아까 초대 조금 네,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이게 한 10년 동안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그 당시에 제가 제 자랑 같이 됐고 내 홍보 같이 될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저는 예측을 하고 이미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네. 뭘로 제가 증명하냐면 제 작품이 제목이 시뮬라크르예요. 시뮬라크르가 헬라어로 시뮬레이션의 시뮬레이션, 시뮬라크. 예, 원어죠. 발생어죠. 시뮬라크르, 헬라어죠. 시뮬라크.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불어로는 시뮬라시옹. 시뮬라시옹. 보들라르가 다시 재정립한 미학이죠. 네. 그리고 미학에서 나온 단어인데 지금 사회 전반에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런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뭐 공상 소설이라든가 무슨 만화 같은 게 현실화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진짜 좋은 예술 또는 미학자들은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아니, 그 해안이 깊은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것이 예술의 가치일 수도 있고요. 저 또한 이거 뭐 칭찬 안 해주셔도 좋지만 시뮬라크라는 제목을 12년 전부터 썼거든요. 네. 지금 이 시뮬레이션 세상이 이렇게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을 저도 하고 그걸 쓴 거죠. 자, 근데 NFT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왔다는 것은 저한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근데 하필 그 시기에 제가 이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 이사장님이 되신 다음에 NFT가 이제 미술 시장이 막 활성화되고 있는 게 아니고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 이사님 오신 그렇죠. 거죠. 예, 예. 아니 너무 겸손한 말씀이시고요. 예. 제가 보기에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네. 이걸 활성화시키게 한 그 어떤 촉발을 틔운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 이제 적고 이제 아니 12년부터 이미 예측을 해오고 왔으니까. 떠들곤 다녔죠. 예, 예. 많이 이렇게 떠들면서 저기 뭐 세상 사람들이 뜬 구름 잡는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그 키아프에서 6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이런 것 사실은 그냥 우연히 거둬진 게 아니네요. 아, 그건 뭐 또 다른 얘기인데, 예. 뭐 그거 얘기하려면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네. 세계 시장이 활황시기고요. 네. 딱히 그런 이유는 한국은 더 심합니다. 보통 자본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주식에 투자합니다. 네. 근데 가상화폐가 생겼어요. 투자할 돈은 있는데 이 부동산이 너무 비싸졌어요.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소액으로는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투자가 된 것이고요. 근데 가상화폐도 또 위험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투자가 어디로 또 눈이 돌렸냐면 미술품에 투자가 미술품에. 그 역할이 키아프의 큰 역할을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전혀 아닌 건 뭐 NFT 연관도 전혀 아닌 건 아닙니다. 단지 지금 미술계에서 NFT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술계에서가 아니라 저 사이버 화폐 개념 안에서는 세 가지가 연동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것도 제가 제 나름대로 추이를 하는 겁니다. 네. 뭐냐면 하나는 자본, 그러니까 그냥 돈이죠. 하나는 그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자본, 그러니까 화폐가 자본이니까 네. 그거를 이제 자본 이동이죠. 이동인데
그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축 기축적인 물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작품이죠, 뭐. 네, 작품이죠. 네. 그게 아트워크예요. 아트워크. 네. 무엇보다 아트워크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미술품이 아니라 아트,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것. 두 번째는 내가 그것도 예술이라고 좀 지정한 것. 문화품. 네.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돼야지 예술품입니다. 히스토리칼 그 필로소피가 정립된 것이 세계가 같이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시뮬라크라고 했듯이 미래의 세상을 이제 예측한 겁니다.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D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대표적으로 다오. 네. DAO. 뭐 원어로 말씀드리면 디센트럴라이즈. 그다음에 탈중앙화. 예, 오토노머스. 오토노머스트. 예. 오토노머스트. 예. 그다음에 오르가나이제이션. 네. 그 조직화. 이니셜. 예. 탈중앙 조직화. 된 체제 저기죠. 그게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걸 다오라고 하거든요. 다오. 앞으로는 어느 회사든지 다오를 형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회사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가 성공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건 저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건 뭐냐, 브랜드가 성공한다는 건 이것이 딱히 말해서 산업사회에서 디센트럴라이즈입니다. 근데 회사라는 건 일종의 어떤 그 힘이 있고 어떤 회사라는 중앙적인 의미가 건 있는데 중앙의 역할을 받고 거기서부터 벗어나 통제를 받고 제품은 브랜드는 그게 아니니까. 브랜드. 그러니까 브랜드를 보고 세상 인류가 산 물건을 구매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앞으로 차세대는 아트의 세계겠네. 아트의 세계 진짜. 지금까지 한국 특히 미술을 하면 디자인 학과를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 조금 지나면 이제 회화과로 회화과가 아니라 파인 아트 쪽으로 많이 갔고. 아니면 파인 아트, 그러니까 회화라고 제가 지금 큰 실수. 그냥 일반 아트를 다루는 과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더 열광하게 될 것이고, 딱히 디자인은 여기에 한 부분으로 속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D자 들어가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 이 파인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파인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탈중앙이니까 세 개가 동시에 알려지는 게 돼요.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이 되니까. 그럼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디자인도 이 아트화 시키지 않으면, 조금 구체적인 단어로 하면 파인 디자이너가 앞으로는 클 겁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순수 예술 하기 때문에 회화과 들어가서 서양을 전공했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는 회화과가 굉장히 서양학과가 셌었어요. 근데 제가 한참 사회생활 할 때 보니까 디자인과가 엄청 세졌어요. 그때는 디자인과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응용미술과 이랬어요. 디자인을 그렇게 높이 쳐주지도 않았어요. 대학교 들어가기도 조금 수월했고, 저도 그래서 디자인과 들어갈까 서울대 가고 싶어서 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죠. 제가 대학 들어갈 때 제일 별로 인기 없었던 데가 과도 없었어요. 미용과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뭐 미용에 관한 것이 뭐 엄청나잖아요. 지금은 엄청나죠. 의대도요. 의대 나와가지고 옛날엔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흉부외과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거기는 3D과래요. 미용학과, 아트 개념이 된 미용학과, 피부 관리 뭐 이런 과.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뜨잖아요. 세상은 바뀌는 거거든요. 바뀌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큰 변화, 그다음에 지금 또 가장 큰 변화인데 두 번째 오는 거죠. 그 자본 이동에 대한 얘기를 자본 이동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과 본질이 바뀌는 시대가 그렇죠. 시대가 바뀌는 거죠. 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처럼 이 자본 이동에서 핵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에 있는 물건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트워크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런 꼭 프랑스처럼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려면 미술협회는 어떤 일을 해야? 그거 답을 드릴게요. 그게 처음부터 질문하신 겁니다.
제가 한 10개월, 1년 동안 네. 그 준비를 했고요. 아, 그랬구나. 예,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월드 아트 엑스포를 준비했습니다. 월드 아트 엑스포. 예, 지금 제가 벌써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12월 1일에 공고를 했고요. 예. 올해 3번을 합니다. 1차 예선전, 2차 예선전, 3차 본선. 1차 예선, 2차 예선, 3차 본선. 본선. 그리고 시행 방식은 세상에 있는 모든 형태를 다 합한 것. 그 미술 형식으로 볼 때는 공모전. 공모전은 작품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네. 대표적인 저기가 뭐냐면 신진등용이라고 신진등용. 그러죠. 예. 그다음에 작품, 아트페어. 아트페어. 예. 공모전은 모더니즘 시대의 미술 행사로 본다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미술 행사는 아트페어. 아트페어. 그 네오 포스트 모던 지금 지금. 동시대라고 하죠. 컨템포러리 저기로 볼 때는 네오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네오 포스트 모더니즘 때의 그 패러다임 단어가 오리진이었다면 네. 포스트 모던의 핵심 단어가 버라이어티, 다양성. 다양성. 네. 그때 성공한 저기 문인 한 분 있으시죠. 꼴찌에게 갈채를. 네, 박한서 선생님. 박한서 선생님. 그러니까 1등만 귀한 게 아니다. 그렇지. 꼴찌에 가치가 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예, 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 네. 다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백인만 잘난 거 아니다. 그럼요. 흑인도 잘나고. 흑인이 더 잘난 부분이 있어. 왜 이래 이런 그럼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오포스트 네오는, 모더는 그거를 다 섞은 거. 융복합. 섞은 거. 네. 근데 저는 또 하나 선포를 할게요. 뭐, 넥스트, 그러니까 포스트 시대. 지금 이 시대에 포스트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넥스트 이제 네, 모더니즘 넥스트, 시대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네오 포스트 모던에서 벌써 네오도 들어갔죠. 네. 그다음 포스트 포스트 들어갔죠. 들어갔지. 그러니까 넥스트, 네오 넥스트. 포스트 모던 이렇게 하나 한다면 하이브리디제이션으로 전 제시합니다.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 이제 명사화하니까 하이브리디제이션. 하이브리디제이션.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네. 모든 것이 섞여가지고 새로운 형태가 나온다. 어. 가치관이 새로운 것이 나온 겁니다. 기존은 그런 있는 것이 다 주인공이고 있는 것을 존중한 다 시대에서 존중하죠. 다 이제 혼용하고 네. 융합해서 새로운 것이 새로운 탄생. 형태가 나온 거다. 아니 하이브리데이션. 예, 하이브리디제이션. 컨버전스 다음에는 그건 우리 저 이사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제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 박사 논문이 하이브리디제이션.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 10년 전에 미술협회도 그런 15년 방향으로 전에 끌고 가겠네 그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랑스보다 훨씬 앞서겠다 그럼. 그 개념입니다. 그게- 월드 아트 엑스포가 그 철학을 담은 겁니다. 그럼 K 아트. 아 잠깐만요. 아, 지금 개념에서는 K 아트라는 개념은 오히려 누주한 거죠. 아 그런가? 루즈한 거. 세계는 하나니까. 그런데 어디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K 아트인데 오케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K 아트로 안 하고 W 아트로 생각합니다. W 월드. 발생지가 한국이고 그래서 월드 아트 예, 엑스포구나. 이루어지는 것이 한국일 뿐이죠. 야, 그러면 오늘 결론은 가장 득을 보는 건 한국인이지만 오늘 오영준가? 네. 누구지? 그 저 오징어 게임에 그 예. 그 할아버지 나오시는 그분 있잖아요. 이제는 아니 지금 한국 예. 뭐 연예인들이 세계가 한국으로 온다. 예, 한국으로 오죠.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가던 시대는 지났다. 네. 온다 그래서 이게. 딱 피해서 K 아트를 예. 만드는 겁니다. 예. 근데 K 아트의 월드 아트야, 핵심, 우리 네, 인생이. 핵심 키워드는 예. 핵심 키워드는 월드 아트다. 예. 세계가 하나다. 오케이. 예. 그리고 또 하나 붙인다면 예. 아까 D자 들어가는 거. 네네네.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디센트럴라이제이션입니다. 네. 제 주관이 그렇고요. 일단 이제 직접적인 답변을 제가 못했으니까 이 직접적인 답변은 네, 예. 월드 아트 엑스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 모든 것은 다 파괴. 파괴. 네. 저 파괴는 이제 인디펜던트와 파괴. 예, 없애는 겁니다. 인디펜던트 개념과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두 개를 합한 개념. 그래서 세계가 한국으로 다 오게 할 것이고. 그럼 뭘 파괴하느냐? 장르 파괴. 이게 우리 저 서양 한국화 이게 아니라 미술계보다 훨씬 앞선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미술계죠. 뭐. 아, 네, 음악계. 그런가요? 음악계는 감히 생각 못 하고 있는데. 그렇진 아니고 네. 그쪽에도 또 대단한 분들 많죠. 존경할 만한 분들 많은데 네. 제가 그냥 지금 말만 아닙니다. 이러고 정말 있습니다. 예. 개념이 달라요. 개념. 그래서 자 그냥 장르 파괴.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문명적인 것도 가능하고 다 돼요. 네. 미술화 시킨 거예요. 미술품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아트에 대한 정의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자연과학,
문명적인 요소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회사 설립도 가능합니다. 설립한 정관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건의했잖아요. 네. 그 지휘하시는 거기 이제 거룩한 네. 그분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나하고 얼마나 NFT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전 또 이미 작품이 시행하고 되시는 거예요, 있습니다. 다. 예. 예. 제가 저기 가요 부르시는 아주 좋은 분하고 또 NFT 지금 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한국 성악가하고도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 또 제 가족 중에 또 한국 대표적인 또 문화 행사하는 분이 있어요. 아직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누구라고는 네.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분하고도 저는 제가 시범 케이스로 하려고 합니다. 이건 네. 돈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지. 네. 그리고 장르 파괴, 그 다음에 작가 파괴. 작가파게. 예, 다른 얘기를 할게요. 선수, 나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섞었다고 하니까 아트 페어, 그 다음에 저 공모전, 그 다음에 옥션 다 포함한 거고, 네. 그 다음에 가상 행위 일어난 것 다 포함시킨 거예요. 똑같이 장르 지금 파괴한다고 했는데 제가 뭐 음악하고도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여러 장르하고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시범 케이스를 하는데 파괴한 것 중에 하나. 제가 대회장이거든요. 네. 저도 선수로 나갑니다. 이사님도요. 예.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나올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최고 오래되신 분을 하면 연세로 보면은 네. 광개토 대왕님도 선수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수 있을 겁니다. 오, 정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완전 이제 은원 중이거든요. 역사와 시대를 초월하고 장르를 파괴하고. 광개토 대왕님의 작품을 예, 보니까. 예. 그다음에 부처라고 하는 분 있죠. 부처님. 예. 또 선수로 나올지 몰라요. 예수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지금 이거 완전 논의 파괴되네. 중입니다. 네네. 또 반대로 네. 사이버 인물도 나옵니다. 가상 인물, 가상인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기도 가능합니다. 제가 보니까 NFT라는 거는 모든 게 가능한 거야. 예, 대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건 너무나 많아요. 이 물건은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NFT 걸었다고 해서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선포 중에 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예술품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관계된 건 다 예술품으로 명명한다라고 제가 네. 내 세계에선 그렇게 한다고 그렇죠. 한 거예요. 그 네네네. 선포한 거예요. 네. 이것도 똑같은 선포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불가능한 게 엄청나게 많지만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뱃속에 있는 아이도 네. 인류가 갖고 있는 아주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특별한 뭐가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임신한 것 자체도 네. NFT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스토리를 집어넣고 스토리, 예. 담겨 있고 예. 의미를 필로소피 부여하고 내지는 히스토리칼. 아까 말씀드린 철학도 집어넣고 네. 이렇게 할 때 정말 그 고유 네. 각자마다 다 네.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한 거고 네. 그걸 지금 만드는 것이고 예. 거기에는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장르를 파괴하고 네. 모든 걸 탈중앙식권화해서 그렇죠. 각자가 주인공을 탈중화하는 건 이제 세계라. 거기다가 세계화라. 시간까지 거꾸로서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까지. 예. 이건 모든 정말 장르를 파괴. 거의 저기 있네요. 그리고 슈퍼맨. 접수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 접수비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아.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제가 지금 선언한 게 뭐냐면 예술품이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예요. 굉장히 중요한 골자입니다. 예술품이라고 가치가 명명할 수 있는 거는 자본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경제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자본의 자본. 가치. 자본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가 이것도 키 센텐스 문장이죠. 중요한 핵심 문장이죠. 자본화시킬 수 있는 물건.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가 철학, 인문학 이제 외국에서는 그냥 각각 비슷하게 보는데 적인 그 리얼리티 스토리가 포함된 것. 딱히 다른 말로 하면 히스토리가 포함된 것. 뿐만이 아니라 스토리가 포함된 것. 요 세 개가 포함이 되면 예술품입니다라는 걸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결국은 창의적인 게 있어야 돼요. 어쨌든. 당연히 없으면 안 크리에이티비티가 되는 없으면 이거는 아무거나 넣는다고 꽝. 되는 건 아니야. 꽝. 예. 창의가 있어야 돼. 그렇죠. 꽝이죠. 오케이, 알았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인터뷰 근데 시간이 좀 시간이 길어지다 너무 보니까 길어서 정리를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여기 질문 중에 복지 말씀해 예, 주셨는데 예, 예. 복지는 딱히 미술인의 복지를 질문하셨을 거예요. 네. 모든 미술인들한테 네. 이렇게 자본 이동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복지가 어디 있나?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자본. 쉽게 말해서 화가로 현대 화가가 돈이 벌어줘야지. 그렇지.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국에서 행사하면 한국 작가들은 매우 자본의 우위선상에 들어갈 것이고 오케이. 대학도 이런 학과 더 모집하면은 이런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또 더 많이 인기에서 또 더 갈 가기 거고, 때문에 교수님한테도 득이 될 것이고 또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그룹 가면은 또 그 미술 기획 행정하는 사람한테도 좋아질 것이고 그렇죠. 그 숫자가 많아지면 문화체육관광부 다양한 일자리까지 장관님도 창출하고. 힘이 세지고 그러니까요.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또 그러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대통령님도 또 세계에서 대우받는 대통령님이 될 것이고 복지는 그 문제고요. 네. 구체적인 건 있습니다. 제가 네, 상조회도 뭐, 만들고 막 이렇게 오래 와서 새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을 좀 해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네. 그냥 한꺼번에 너무너무 이렇게 제가 명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뷰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또 다음 또 인터뷰가 있어서 조금 일찍 만났으면 제가 좀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하튼간에 2022년도 아까 이제 월드 아트 엑스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사업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비즈니스적으로 우리 미술 협회 회원들한테 또 미술을 사랑하는 또 애호가들한테 우리 새해 인사 우리 2020년도 흑호랑이에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 중에 조금 못한 게 미술협회가 운영하기에 이게 문제가 있고요. 월드 아트 엑스포는 IAA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다. IAA는 한국미술협회와 같은 몸인데 인터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디 아트. 한국말로는 세계미술협회인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제조형예술협회입니다. 국제조형예술협회 이렇게 거기서 주최하는 건데 한국미술협회와 같은 몸입니다. 제가 같은 한국 위원장이죠. 거기서 하는 것이고 제가 인사를 그러면 그 미술인들뿐만이 아니라 IAA 세계인들한테 함께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요 끝에 거는 조금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IAA에서 주최한다는 것도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미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에 그냥 복 받지 마시고요. 미술인으로서 자존을 갖는 복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돈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건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는 그러한 우리 미술인들이 복받는 문제에서 발생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서 세계인 우리 세계 인류 모두가 복받는 분쟁은 이제 좀 없어지고 복받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을 모아서 WAE를 통해서 한번 말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구현하는 그러한 새해가 흑호의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미술협회의 이광수 이사장 모시고 우리 미술에 대한 미술협회에 대한 얘기, 다양한 얘기, 앞으로 있을 행사까지 두루 잘 들어보다. 하여튼 몸 건강하시고요. 우리 또 W 아트 엑스포 무사히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